72세 박철수 씨는 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한 달에 34만 원, 그에게는 생존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34만 원이 사라진 날, 노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구의 68%가 이 돈으로 식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 7명에게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고 전국 47만 가구가 하루아침에 이 지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추적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을 상실한 노인의 41%가 6개월 이내에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고 23%는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언젠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오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2026년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철수 씨 72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아내 이순덕 씨 70세,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습니다.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염입니다. 15년째 함께 사는 통증입니다. 철수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1층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보건복지부 마크가 선명합니다. 철수 씨는 계단에 주저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안내. 귀하께서는 2026년 3월 31일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계단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분 후 철수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졌지만 철수 씨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순덕 씨가 상을 차렸습니다. 밥,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상입니다. 철수 씨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덕 씨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초연금이 끊긴대.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집값이 올랐나 봐. 재건축 얘기 나온 이후로. 순덕 씨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에 34만 원 이게 끊기면 우리 어떻게 살아?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중단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중단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213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가구 기준 34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것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집의 일정 부분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 공제 소득 환산율 4%입니다. 서울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집시가 3억 원. 3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 4%, 12개월 월 55만 원. 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만 원을 더하면 월 100만 원. 아직 기준 이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30년 전 1억에 산 집이 갑자기 4억, 5억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기초연금 34만 원의 실제 가치입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34만 원은 28%에 해당합니다. 즉, 생활비의 거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4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 달 식비 보조금 약 20만 원, 병원비 및 약값 월 8만 원, 통신비, 교통비 6만 원. 이것이 사라지면 노인들은 어디를 줄여야 할까요? 대부분 식비를 줄입니다. 그 다음은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기초연금이 끊겨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순덕 씨는 새벽부터 부엌 서랍을 뒤졌습니다. 20년째 써온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깎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순덕 씨 혼잣말.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평균 4만 원, 가스비 6만 원, 통신비 3만 5천 원, 인터넷 2만 원 합쳐서 27만 5천 원. 국민연금 45만 원에서 빼면 17만 5천 원 남네. 여기서 약값 8만 원 빼면 9만 5천 원. 한 달 식비가 9만 5천 원?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천 원 남짓입니다. 순덕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고등어 1마리, 계란 6개, 시금치 1단.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모릅니다. 같은 시각 철수 씨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순덕 씨에게 산책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상시 채용. 철수 씨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일자리 구한다고 해서요. 사장님이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박스 나르고 진열하는 일인데요. 무거운 거 들어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 문제도 있고 죄송하지만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절입니다. 그날 철수 씨는 5군데를 더 다녔습니다. 편의점, 아파트 경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분식집, 세탁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65세 이하만 채용합니다. 건강검진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아니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채용했어요. 철수 씨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갑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옆 벤치에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지친 표정입니다. 힘드시죠? 철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일자리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나도 그래요. 기초연금 끊기고 나서 일자리 찾는데 다들 나이가 많다고. 당신도 기초연금 끊겼어요? 네. 우리 동네만 해도 20가구 넘게 끊겼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과 가보셨어요? 동사무소요? 네. 거기 가면 기초연금 말고 다른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준대요. 내 친구가 거기서 도움받았어요. 철수 씨의 눈빛이 살짝 살아났습니다. 무슨 지원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지원이랑 일자리 같은 거라던데. 한번 가보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평소보다 추웠습니다. 보일러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8도. 평소에는 22도였는데. 여보, 왜 이렇게 추워?
부엌에서 순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비 아껴야지. 옷 껴입으면 괜찮아. 철수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덕 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겨울이면 내복 2겹에 조끼까지 입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추위를 참고 있습니다.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김치, 된장찌개. 반찬이 평소의 절반입니다. 고등어는 이번 주는 아껴 먹으려고. 김치만 먹어도 밥은 먹을 수 있잖아.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이 끊겨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꼭 메모하세요. 1. 에너지 바우처 연간 최대 22만 8천 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가구. 지원 내용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비 지원. 1인 가구 연 18만 원. 2인 가구 연 22만 8천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기 매년 5월 6월.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료.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안전지원 방문, 전화, ICT 안전 확인. 사회참여 말벗, 문화활동. 생활교육 영양, 건강, 우울 예방.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 비용 전액 무료. 3. 노인 일자리 사업월 최대 27만 원.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근무시간 월 30시간 주 3회, 1일 3시간. 활동 내용.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시니어 컨설턴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급여월 27만 원 2026년 기준. 4. 긴급복지 지원 일회성, 최대 143만 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지원 내용. 생계비월 64만 3천 원 1인 기준. 의료비 300만 원 한도. 주거비월 64만 2천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처리기간 신청 후 24시간 이내 선지원.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 거주자 한정. 월 최대 9만 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 내용 생계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서울시 외 지역도 각 지자체별 유사제도 있음. 이 5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바우처 월 평균 1만 9천 원. 노인 일자리 월 27만 원. 긴급복지 지원 1회 64만 3천 원. 서울형 기초보장 월 9만 원 서울시 한정. 합계 월 37만 9천 원 긴급지원 1회. 기초연금 34만 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모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미션 3가지. 미션 1 오늘 또는 내일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내가 사는 동 주민센터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초연금이 끊겼는데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미션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나의 복지 서비스 찾기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이 나옵니다. 미션 3.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10명에게 알리면 10명의 삶이 바뀝니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순덕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에 노인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택배 분류, 주차 관리, 환경미화. 하지만 대부분 65세 이하였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모집. 연령 무관. 이종 보통 면허 소지자.
철수 씨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택시. 그는 30년 전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는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 그는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순덕 씨에게 산책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원구의 작은 택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모집 공고 보고 왔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남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루 10시간 운전하셔야 하는데. 철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오세요. 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 결과지.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 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낡은 소나타 택시에 올랐습니다. 첫 손님은 출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강남역까지 가주세요. 네.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철수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은 더 아파왔습니다. 점심시간 철수 씨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진통제를 2알 삼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증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34만 원 구멍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이틀째 오후 3시, 강남역 부근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릎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철수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 섰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뒷좌석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떠신가요? 택시 기사분이 운전 중에 쓰러졌어요. 강남역 3번 출구 앞이에요. 병원 응급실. 철수 씨는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무릎을 진찰했습니다. 관절염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네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무리하셨죠? 철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순덕 씨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확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시 몰았어. 뭐? 돈 벌려고 택시 운전했어. 순덕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그 무릎으로 택시를 몰아? 죽으려고 작정했어?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순덕 씨는 철수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 보일러 껐던 날부터 내 마음이 무너졌어.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 같아서.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식비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퇴원한 철수 씨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한번 가볼까? 공원에서 만난 그분 말씀 기억나지? 다른 지원받을 수 있대. 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두 사람은 주민센터 복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여성 상담사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이름표에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힘드시죠?
김미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4만 원이 끊기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몸도 안 좋은데 택시까지 몰았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으세요. 철수 씨와 순덕 씨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원이요? 김미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기서 실제 복지 상담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미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르신 두 분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볼게요.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이시죠? 네.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 시가가 어떻게 되세요?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3억 5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김미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 월 약 118만 원 정도 나오시네요. 기초연금은 못 받으시지만 다른 지원은 가능하세요. 어떤 거요?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김미영이 팜플렛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두 분 가구는 연 22만 8천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전기, 가스, 등유 구입비로 쓸 수 있고요. 지금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순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보일러 온도 올려도 되겠네요. 김미영이 웃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철수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 무릎이 안 좋은데 할 수 있을까요? 공익 활동은 하루 3시간만 하시면 돼요. 주 3회, 월 9회 정도. 무릎 상태 고려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로 배치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이요? 초등학교 급식 배식 보조, 도서관 책 정리, 복지관 안내 같은 거예요. 한 달에 27만 원 받으세요. 철수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세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생활지원사분이 방문하셔서 안부 확인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병원 동행도 해드려요. 전액 무료예요.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도 신청 가능하세요. 병원비 나가신 거 있으시죠? 네. 18만 원 나왔어요. 이번 달 생계가 어려우시니까 긴급지원 신청하면 생계비로 64만 3천 원 일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르신들이 평생 세금 내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 받으시는 게 당연해요. 김미영은 신청서를 하나씩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일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심사 거쳐서 2주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3월 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여보. 순덕 씨가 철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였어.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게. 진작 왔으면 당신이 택시도 안 몰고. 이제 알았으니 됐어. 2주 후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승인 통지서, 노인 일자리 사업 선정 통지서, 긴급복지 지원 결정 통지서. 봉투를 하나씩 뜯을 때마다 순덕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신, 다 됐어. 다 승인됐어. 철수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삶. 한 달 후 철수 씨는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밥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하루 3시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첫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27만 원. 철수 씨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덕 씨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보일러 22도로 올렸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에너지 바우처 나왔어?
응. 가스비 걱정 없어. 식탁에는 고등어구이, 계란찜, 시금치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할인하길래 고등어 샀어. 잘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말 손자 준서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7살 준서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철수 씨가 무릎을 펴고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이 약간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우리 준서 왔구나. 밥 먹었니? 아니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순덕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이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철수 씨는 준서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못 줄 뻔했는데 다행이다. 준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순덕 씨가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철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겨낸 것 같아. 철수 씨가 순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이겨냈어.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래.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거야. 순덕 씨가 철수 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 다시는 혼자 끙끙대지 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그럴게. 우리 이제 서로한테 솔직하게 살자.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2026년 4월 박철수 씨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은 끊겼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27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월 1만 9천 원, 긴급 지원으로 64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5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노인은 23%뿐입니다. 나머지 77%는 모릅니다. 몰라서 못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복지 상담 받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끊긴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 방문하세요. 전화번호 내가 사는 동주민센터 검색. 예약 없이 바로 방문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이 끊겼는데 다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상담사가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의 복지 찾기를 클릭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5.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돈이 사라져도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도를 모르면 못 받지만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교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